2부가 돌아왔습니다. 오늘의 별책부록 주제는 성격과 기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. 영란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? 일단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이 사람은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안 바뀌나 하는 사람도 있고 네. 또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을 때 이 사람 뭔가 예전이랑 좀 달라졌네?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만 봐도 중학교, 고등학교 성인이 되면서 이 성격이 조금씩 변한 부분들도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진짜 절대 안 바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도 어릴 때는 좀 수줍고 소심했는데 지금은 좀 이렇게 무던하고 걸걸해 보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낯선 상황에서는 약간 좀 위축되고 경계도 심하고 이렇게 좀 그런 모습이 남아있기도 해요. 이렇게 사람들의 성격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기질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살아가면서 환경과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성격이 합쳐져서 한 개인의 고유한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클로닝거는 인간의 성격을 기질과 성격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했는데요. 오늘은 이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클로닝거는 기질이란 유전적이고 생물학적인 성향으로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라고 정리를 하였는데요. 기질의 유형은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. 자극 추구 성향, 위험 회피 성향, 사회적 민감성 성향, 그리고 인내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. 사람마다 각 성향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게 이렇게 태어날 때 타고나는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각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. 먼저 자극추구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극추구 성향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고 충동적인 성향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보상을 추구하면서 쉽게 질려하는 스타일인데 이 성향이 이제 높을수록 모험적이고 즉흥적이면서 이 감각을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자극추구 성향이 낮을수록 신중하고 계획적이면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선호하는 성향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친구와 낮은 친구가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했을 때 높은 친구는 이제 비행기표만 끊어놓고 현지에 가서 즉흥적으로 이제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오늘 번지점프 이거 너무 재밌어 보인다 지나가다 보니까는 저거 너무 하고 싶더라 우리 이거 하자 막 이렇게 하는 뭐 친구일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자극추구가 낮은 성향인 친구는 이제 여행을 가기 전부터 막 숙소 식당 교통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떠나고 그리고 막 친구가 이제 새로운 음식을 야 우리 가다가 저거 먹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은 막 리뷰 먼저 찾아볼게 해가지고 구글맵 찾아봐서 평점이 어떤지 막 찾아보고 막 이렇게 신중하게 반응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약간 말벌 아저씨가 생각이 났었는데 뭔가 자극마다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인상 깊게 생각이 나네요. 그러네요. 그분은 또 자극추구 성향이 좀 높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자극추구 성향이 높은 경향일 수 있고 나는 좀 하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은 낮은 성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네. 네. 다음으로는 위험 회피 성향인데요. 이거는 위험과 불안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에요. 그래서 이 성향이 높을수록 조금 불안감이 높을 수 있고 조심스러운 성향을 띠게 되고 낮은 경우에는 좀 더 대범한 모습, 또 긍정적이고 걱정이 좀 적은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좀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면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곱씹고 후회를 하게 되고요. 네. 또 위험한 활동은 피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중시하게 돼요. 그래서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을 때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해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밤새도록 준비하고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떤 예를 들면 주식
어떤 주식이 뜨고 있대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사지 않고 아니야 괜히 돈을 잃을 수도 있어. 뭐 이거는 조금 뭐 이런 부분에서는 위험해. 이렇게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네 그런 것들을 좀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요. 또 성향이 이제 낮은 경우에는 조금 스트레스를 쉽게 흘려보내기도 하고 누가 봐도 위험하다라고 하는데도 괜찮아 도전 이제 그렇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금방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좀 반대의 모습으로 뭐 발표 전날에도 크게 이렇게 막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에이 뭐 잘못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주변에서 뭐 스카이다이빙 해볼래? 그러면은 무서워보단 좀 무섭더라도 그래 재밌겠다. 그래 해보자. 이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보통 위험회피 성향이 높으면은 자극추구 성향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 위험회피 성향도 높고 자극추구 성향도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걱정이 많고 불안이 높은데 번지점프는 해보고 싶어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 유형에 속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저희 엄마도 생각해보니까 이 유형에 속하더라고요.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불안이나 걱정이 많으신 편인데 또 뭔가 이런 도전하는 거나 활동하는 거는 되게 또 좋아하세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거 하겠어? 나 이런 거 못하지 하면서도 또 계속 한켠에 이게 하고 싶으시니까는 그래도 그냥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하시고 하기 전에 항상 저한테 그 걱정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. 하시면서도 걱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항상 엄마 괜찮아 해봐.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그 약간 자극추구를 계속 높여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.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. 그죠.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. 어머님한테는. 네네. 그럼 혹시 유리쌤은 어떤 유형이세요? 저는 확실히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은 낮고 자극추구 성향은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뭐 크게 걱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되게 이런 걸 도전해보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뭐 혼자 배낭여행도 가보고 일단은 뭐 저도 진짜 그때 준비 없이 그냥 막 갔거든요. 가서 이제 위험을 닥쳐놓고서 이거 좀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도 그 속에서의 자극들을 되게 재밌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가끔 유리쌤 되게 무던해 보이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도전하고 와서 오 할 때가 있어요. 네. 영란쌤은 좀 어떤 성향이세요? 저도 자극추구 성향은 좀 높고 위험회피 성향이 좀 낮은 편이에요. 그래서 좀 새로운 일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안 해본 일들 시도해보고 또 금방 그만두고. 저도. 그래서 저희 둘 다 약간 취미 부자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앞서 이제 인내심 파트에서도 나올 텐데 저는 좀 인내심이 또 낮거든요. 저는 인내심이 높은데도 그래요? 약간 새로운 거를 못 견뎌 하고 시도한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은 이렇게 좀 돌아서는 것도 빠른 것 같아요. 그러시구나. 네. 아무튼 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성향인지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사회적 민감성 성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. 그래서 이 성향은 사회적인 인정과 애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인데요. 이 성향이 높으면은 감정적으로 따뜻하고 타인의 인정에 민감해서 사교적이고 감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. 그리고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경우에는 좀 독립적이고 감정에는 덜 영향을 받아서 좀 현실적이고 논리 중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나는 너 없으면 심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런 칭찬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이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피곤해도 그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든지 또 상사한테도 이제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고요.
또 이런 사회적인 민감성이 낮은 경우에는 뭐 친구가 이제 주말에 놀러 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내가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은 나 그냥 혼자 책 읽는 게 좋아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런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독립적인 성향을 이렇게 보인다고 하고요. 또 칭찬이나 비판을 들어도 감정적으로 잘 흔들리지 않아서 뭐 이 부분은 도움이 되면은 듣지만 뭐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 듣고 걸러듣는 네, 감정보다는 확실히 논리와 이 사실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인다라고 합니다. 저는 타인에 대한 반응성은 좋았는데 독립성이 또 높게 나왔었어요. 그래서 네. 뭔가 혼자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잘 지내면서도 좀 사람들한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스스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좀 영란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저도 뭐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좀 독립적인 것도 좋아하고 어쩔 때 보면 저도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따질 때가 있거든요. 감정보다는.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저도 약간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마지막은 인내심인데요. 이 인내심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정도를 보는 척도예요. 그래서 인내심이 높다 하는 사람은 좀 끈기 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고 낮은 경우에는 좀 빠른 보상들을 원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원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뭔가 인내심이 높은 사람은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본다. 그런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이게 좀 인내심이 높다라고 하니까 어떤 좋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꾸준히 하는 일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꼭 이게 인내심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잘한다. 성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인내심이 좋으면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기에는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인물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스포츠 선수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이렇게 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성과가 좋지 않아도 계속 꾸준히 훈련하고 개인의 몸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금 뭐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막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 뭔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좀 실패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거를 볼 수가 있었죠. 맞아요. 네, 그래서 뭐 저는 김연아 선수도 생각이 났었고 또 유재석 MC님도 생각이 났었어요. 맞아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인내력이 높은 사람들만 성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내력이 낮다고 해서 성공을 못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. 그래서 인내력이 낮은 분들이 쉽게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포기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길을 다시 선택해서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경우들도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노홍철 씨가 인내력은 낮지만 자극추구 성향이 높으신 성향이어서 굉장히 이 다양한 분야에도 이제 도전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성향이 아닐까라고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좋고 나쁜 뭐 기질상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좀 복합적이었잖아요. 아까 저희 성향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기도 한데 저렇기도 해. 뭐 한 부분에서는 좋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반대야. 이런 것들이 있었다시피 좀 이렇게 다양한 나의 기질적인 거를 좀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가 해요. 그래서 그렇게 살펴본 결과 종합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또 이런 이 기질적인 부분이 내가 싫다고 해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가진 이 기질을 가지고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앞서 저희가 1부에서 HSP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그 예민한 성향을 사실 무던한 성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네요. 네,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좋은 거, 나쁜 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격과 기질에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. 그래서 내가 가진 기질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그래서 오늘 기질과 성격 중에 이 기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. 이 TCI라는 기질 및 성격 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검사에서는 기질과 후천적인 성격까지 종합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심리 검사이기 때문에 내 기질이 정확히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 검사를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다만 아쉽게도 검사가 좀 유료로 진행되는 검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심리상담센터나 이제 뭐 받을 수 있는 곳들을 검색해 보시고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광고는 아닙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지든 정답이란 거는 없습니다.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기질의 장점을 어떻게 잘 활용하냐인데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한마디 건강한 마음을 전하는 라디오 구구절절 진행자 유리. 김영란이었습니다. 구구절절 이만 구이.